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부지불식,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사이에, 이런 뜻이죠. 최근 우리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으로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최첨단 기술은요, 부지불식 간에 우리의 삶 도처에 깔리고 있습니다. 금융과 투자, 결제를 내 손 안에서 쉽게 처리하는 기술 핀테크도 그중 하나입니다.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부지불식 간에 우리 삶에 스며들고 날로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기술 집중합니다.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과 함께하죠. 우리의 기술은 이렇게 최첨단, 미래지향적인 반면에 아직도 후진적인 구습 남아있습니다. 바가지 요금인데요. 오늘 앵커가 주목한 소식은요.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요금에 당하지 않게끔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가격 표시제를 확대 적용합니다. 현재는 명동과 이태원, 종로, 잠실, 강남 일부 점포만 시행 중인데요. 이 6개 관광특구의 모든 점포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바가지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의 보상제도 지역을 넓혀서 적용하고요. 일부 택시의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는군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바둑두는 시대입니다. 버릴 건 버려야겠죠? 오늘 첫 곡은 천체 물리학자 브라이언 메이가 기타리스트로 활약하는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퀸의 Somebody to Love 준비했고요.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출발합니다. 15회 복합 연비 기준 22.4km의 국내 최고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은 기본. 스스로 드라이빙을 최적화하는 지능형 기술까지. 머신에서 드라이빙 디바이스로 첫 번째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탄생. 현대자동차. 인상주의 회화에 모네가 있다면 인상주의 음악에는 드뷔시가 있습니다. 듣다 보면 빛에 따라 변하는 색채, 오묘하고 아련한 무늬가 떠오릅니다.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출해 A380 운항. Korean Air. 안녕하세요, 이기호입니다. 미니 스마일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월 28만 3천 원이면 미니 컨트리맨을 다시 할게요. 잘못 읽었네요. 네? 맞다고요? 월 28만 3천 원에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한정 판매요? 몇 대 남았나요? 미니 쿠파디 컨트리맨 올포 상납금 30% 기준, 연체이자율 19%, 중도이자 수수료 2%, 3월 한 달 기준 홈페이지 참조. 과제, 알바에, 야근에 회식에 피곤해. 학생도 직장인도 모두 힘내요. 50년의 피로 회복 영진 구론산 아몬드 50년 피로회복의 전설. 영진 구론산 아몬드.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맛에 한 번, 푸짐함에 두 번, 가격에 세 번 놀라다. 피자헛 트리플 박스. 불맛 장렬 그릴치즈 불고기, 통새우가 듬뿍 그릴 슈림프, 리치치즈 파스타, 통베이컨 포테이토, 치즈 모찌볼, 피자 두 판, 3가지 사이드 메뉴를 몽땅 담아도 28,900원. 트리플 박스. 15885588 피자헛.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핀테크. 사실 요즘에 자주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핀테크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이 어렵다고들 하세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외래어잖아요. 핀텍, 그럼 이제 핀이
파이낸스의 핀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낸스. 금융이란 뜻이죠. 예. 그리고 테크는 이제 뭐 테크놀로지. 기술. 근데 특히 이제 테크놀로지 핵심은 우리 IT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 금융 플러스 IT 또는 IT 플러스 금융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예. 그럼 우리 금융 서비스나 이런 게 IT와 연결되지 않은 게 있나요? 아주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뭐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받아서 요즘 은행 업무 보는 것과 네. 이 핀테크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보통 IT로 얘기하지만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네. 특히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더라도 PC 단계가 있고 네. 모바일 단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쪽으로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금융은 금융인데 인터넷 금융 특히 모바일을 활용한 금융을 사실 핀테크라고 얘기합니다. 모바일.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모바일은 또 특징이 뭐죠? 우리 보통 모바일 스마트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손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손안의 금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안의 금융이란 건 뭐냐면 그건 이제 금융 소비자분들이 네. 손안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지점에 들어가시고 은행이나 증권사나 가셔가지고 이 네. 금융 인력 분야 상담도 하고 계약도 체결하고 거래도 네.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안에 있는 이 모바일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가서 바로 거래도 하고 뭐 계약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금융 그러면 금융 뭐 은행이든 증권 회사든 이렇게 회사가 이제 머릿속에 그렇죠. 떠오르고 금융기관이 딱 떠오르죠. 그 지점에 있고 지점에 들어가서 또 금융 그 직원분들하고 만나서 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 이를테면 금융회사, 지점, 직원분들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금융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손 안으로 한 번에 들어왔다. 그렇죠. 이 그러니까 손 안에 이제 말씀이군요. 모바일 스마트폰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그 이를테면은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금융 서비스 보면 그게 예. 이제 내장돼 있잖아요. 그럼 금융 직원들이 해주신 거에 다 거기 다 내장돼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이제 금융회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차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핀테크를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어떤 지원을 해주시죠? 그 뭐 지원이 많이 있겠죠. 근데 네. 뭐 이미 창업하신 분들, 핀텍 관련된 그런 이제 뭐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창업하신 분들, 또 창업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뭐 저희한테 오시면 그 핀텍 중에도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컨대 예. 뭐 은행이라 하더라도 뭐 결제 송금 이런 쪽도 있고 대출 쪽도 있고요. 그렇죠. 뭐 근데 증권 뭐다 그러면 무슨 중개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자산 관리 운영 요새 뭐 알파고 때문에 뭐 로보 어드바이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그런 그 자산 운영 쪽 또 보험 그러니까 금융 우리 서비스라 얘기하는 모든 분야가 사실 대상이 되는데 이런 거를 예. 들고 오시면 저희가 금융회사 파견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이 다 결제 송금 쪽이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또 뭐 자산 관리 운영이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 보험이면 또 보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멘토도 해드리고 뭐 자문도 해드리고 법적인 게 또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 이렇게 관련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좀 그런 그 사업 모델을 잘 가다듬어 준다. 그리고 또 금융회사하고 연결시켜 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또 데모데이라는 걸 합니다. 데모데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뭐 데몬스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시연회 그렇습니다. 이런 그래서 이제 거군요. 저희가 뭐 오신 분들 한 달에 전부 다 이제 받아가지고 금융회사에 또 그 80명이 계세요. 네. 그분들이 뭐 심사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5개 내지 6개 정도 그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요. 네. 선정되신 분들이 데모데이 때 가서 자기 회사를 그 시연 소개하고 또 부스를 설치해 놓으면 그걸 또 제품들 갖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금융회사에 오신 분들, 투자자분들 연결시켜주고 또 언론에서 홍보도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런 역할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핀테크를 전담하는 회사들과 금융회사들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군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금융회사에서 하던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이 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핀테크 기업이 하니까. 핀텍 쪽에서 예. 이런 걸 이용하면 더 좋다. 이를테면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더 싸고 이런 거 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그동안에 이제 했던 모델보다 이게 더 좋다 그러면은 금융회사에서 그걸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대면 창구 같은 게 없어지고 이러면 네. 사실 그 은행의 입장이나 어떤 금융권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영역을 핀테크가 좀 침범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이 변화하는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네. 뭐 해외 쪽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예. 우리 계속 그런 걸 위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하면 이제 그런 것 갖다 우리가 바꿔 나가는데 그럴 경우에는 꼭 뭐 이렇게 인력을 대체한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 또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걸 하나의 수단으로 가지시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금융회사 직원분들이 이 툴을 갖다가 수단을 이용하시면 더 빠르고 편리하고 싸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또 시간이 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그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시장이나 또는 그 고객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또 본질적으로는 꼭 이렇게 대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게 있어요. 아, 더 추가적으로 새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네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청취자분들은 조금 좀 이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이때까지 저희가 대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항상 그 재무 정보를 이용을 했어요. 예. 뭐 기업 같으면은 3년치 뭐 재무제표를 갖다 분석을 해가지고 봐서 대출해줘도 되는지 어느 정도 금리를 해줘도 되는지. 그렇죠. 개인 같으면 이제 통장이 어떠신지 뭐 담보물이 어떠 이렇게 보고서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대출 금리도 정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핀텍 쪽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생겨요. 이를테면은 어떤 거죠? 이런 재무 정보 말고 비재무적인 재무 정보가 아닌 정보들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대출을 해주는 것들이 나옵니다. 뭐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온 정보 이런 것도 활용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레피테이션 우리 평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하. 많이 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보들 그런 거를 모아서 보니까 이건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기업한테는 대출해 줄 수 있다. 이를테면 뭐 비근한 예로 뭐 영희 어머니가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예. 그 상태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동호인들도 생기고 막 이제 너무 맛있다. 이건 뭐 좀 점포를 많이 열어라. 왜 여기서 마시냐. 뭐 청량리에도 하나 하고 종로에도 하나 하고 명동에도 하나 하고 하시라. 예. 근데 은행에 가면 영희 어머니는 지금 그런 정도의 재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맛있고 좋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핀테크의 관점에서 봤을 땐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 그런 가능한 말씀하신 대상이 될 수 SNS 있다. 정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이렇게 맛있다고 이렇게 동호인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는 가능하겠구나. 갖고 우리 영희 어머니한테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전부 들어와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그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핀테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핀텍이라는 건 금융 부문을 서비스를 이런 인터넷 IT로 예. 대체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컨대 뱅킹, 은행 쪽 같으면 대출, 결제 송금, 자산관리 운용, 증권 쪽 같으면 그다음 중개, 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되고 이미 많이 발달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부문마다 그런 회사들은 다 생겼어요. 예. 단지 이제 그 속도가 좀 아직까지는 뭐 좀 저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그 금융위원회 정부하고 또 핀텍 지원센터도 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한 4, 5년 정도 개입이 있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시간차가 저희는 아마 이게 한 2년 이내로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발전하고 있다. 네. 사실 뭐 소액 결제 서비스 중심으로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더 발전 가능합니까?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지금 소액 결제인데 이게 지금 결제가 모든 재화나 서비스도 마지막 단계는 결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제가 중요해서 이제 결제를 갖다 우리 간편 결제라든지 소액 결제는 좀 많이 나가는데 이미 뭐 자산 관리 운용이라든지 우리 알파고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까지 다 가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게 나와 있고요. 로보 어드바이저는 이제 그 빅데이터나 어떤 대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이 투자 전략을 세우고 투자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로 이제 핀텍 같은 걸 쓰일 수가 있는데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운용 쪽에 이제 투자 운용 쪽에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 대신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운용을 한다든지 개인별로 저 선호가 틀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좀 위험하더라도 큰 수익이 나는 쪽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죠. 뭐 수익이 좀 들라도 보니까 좀 위험이 좀 적었으면 쉽게 좋겠다. 얘기하면 인공지능이 고객 돈 받아서 대신 투자해준다 이거잖아요. 투자도 해주고 운용도 해주고. 운영해주고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능하다. 뭐 전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시장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은 그거는 뭐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요. 이를테면 지금 금융시장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시장 사이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한 40, 50%까지는 나중에 핀텍
쪽으로 좀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시장을 또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아직은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한 그런 그리고 이게 단계다. 단순히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이제 뭐 딴 자리에서 이제 이런 얘기도 드리는데 예. 지금 우리 결제 얘기하고 대출하니까 그 은행 쪽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예컨대 자본시장 가게 되면은 더 이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자재든 뭐 다양한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인 이 거죠. 손안의 금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손안에 보시면요. 네. 여기 온갖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나. 예. 근데 만약에 이거 갖다 연결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본시장의 증권이라는 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예. 유가증권이라는 게 돈이 가격이 있는 그런 증권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갖다가 정보들을 연결해가지고 증권화를 시키면 네.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증권의 이 자본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증권화를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예. 증권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발행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거래하는 걸 유통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유통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팔고만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예. 자본시장에서는 다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까? 매매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 100명이 예컨대 다 그 증권 자본시장의 어떤 그런 계좌를 갖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예. 매매가 100만큼 될 수도 있고 200만큼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핀테크 산업이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손안에 있기 때문에 예. 실시간으로 관심만 있고 만약에 그런 동기만 주어지면 가능하다. 계속 늘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관련 규제 같은 게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관련 규제는 이제 그 핀텍이 좀 발달하기 하는 데 있어서 예. 기존에 갖고 있던 금융 산업 쪽이 좀 규제가 있는 편이죠. 우리 보통 금융 산업 갖다 우리 규제 산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금융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를 겪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놀란 가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 좀 발달하려면 너무 규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좀 사전 예방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사업 관리보다.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핀테크 활성화 대책을 4단계로 금융위원회에서 만들면서 네. 거기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히 중요한 게 앞으로는 패러다임 시프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예 판이 바뀐다. 예, 판을 바꿔서 사전 예방에서 이제 사후 관리로 간다. 사후 관리. 그리고 그 자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들이 진다. 예. 이렇게 이제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근데 핀테크로 가게 되면 이게 결국 개인의 손으로 오기 때문에 그 금융회사의 책임이 개인의 책임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투자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면은? 뭐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는 있는데 예. 부문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핀텍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그 금융 중개하는 그 판이 좀 얇아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과정 없이 바로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수요자, 있는 공급자, 그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아닌 상품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좀 위험이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과거 우리 저 이전에 어떤 그런 금융 쪽 계속 또 그걸 갖다 활용을 할 것이고 예. 예컨대 뭐 그런 부담이 좀 적은 그런 상품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우리 증권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가 브로커 중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연결만 시켜주는 거고 이미 책임을 갖다가 뭐 저 증권회사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품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있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소액인 경우. 소액인 경우. 소액인 경우에는 그런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요새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우리가 좀 뭐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금하는 거죠. 듣던 다시 많은 분들이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는데 참여하시는 거죠. 예. 소액으로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규제는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이 분야에 새롭게 등장한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고객들의 그 자산 안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또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필요해 보인다 싶은데 이 핀테크 지원 상담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이미 창업한 그런 분들인데 조금 이런 사업 모델을 좀 다듬고 싶다. 또는 뭐 금융회사 분들하고 잘 만나고 싶다. 또는 예비 창업자인데 내 이런 모델은 어떠냐. 너무 자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 핀텍 지원센터가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혁신 그 창조센터에 거기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31-8016-1169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담당자들이 거기 계시고 또 파견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031-8016-1169번이요. 네.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네요. 네, 그럼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인터뷰 전문이 올라오니까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보셔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세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핀테크 지원센터 정유신 센터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 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에도 실속 있는 정보 가득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가슴을 날아오르게 할 또 하나의 티볼리, 티볼리 에어 탄생. 보다 커진 공간으로 더 여유롭게, 더 자유롭게. 티볼리 에어. 3월 출고 시 5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혜택까지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엄마, 침대가 좁아. 이사갈 때 바꾸자. 침대가 불편해. 비싼 건데 참아. 침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코웨이 매트리스 맞춤 케어 렌탈하세요. 3년마다 타퍼 교체, 6년마다 새 매트리스로 업그레이드. 위생관리는 기본. 침대 이제 코웨이가 답이다. 6년 약정 기준. 프리미엄 아울렛의 과거. 갑갑한 교통체증. 오빠 언제 가? 아이의 찡얼거림. 주유해 주십시오. 자동차의 하소연. 현대백화점이 프리미엄 아울렛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다. 도심과 가까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김포점. 오픈 1주년 축하 상품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옥의 신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오르페우스 신화. 하지만 오펜바흐의 오페레타에서는 권태기였던 오르페우스가 일부러 뒤를 돌아보아 아내와 이별하죠.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별의 파티곡이 바로 캉캉입니다. 대한항공 파리 주 7회 A380 운항. Korean Air.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3월 삼송의 하늘과 땅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49층 랜드마크의 미래가치, 삼성역 바로 앞에서 누리는 교통 프리미엄,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까지 프리미엄이 하늘과 땅 차이. 힐스테이트 삼성역. 3월 오픈 예정. 문의 02-381-3077 현대건설. 초미세 기술로 순수한 공기를 시작하다. 공기를 퓨어하게 케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의 행정을 탐방합니다. 오늘 금요일이고요. 인천시로 갑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인천국제공항철도 이 중에서 이 새로운 역이 개통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내일이죠. 26일부터 인천 국제공항철도에 새로운 역인 영종역이 개통이 됩니다. 영종 역사 건설은 영종도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지난 2013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 공사와 점검 절차를 거쳐서 이번에 개통하게 됐습니다. 네. 영종역은 지상 3층 규모의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됐고요. 이외에도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모습을 비상하는 제비를 바탕으로 디자인해서 영종도의 옛 지명인 자연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 이 지역 사시는 분들은 서울까지 접근성도 괜찮겠어요? 네,
인천 그 국제공항철도는 그 2007년에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까지 1단계 구간을 개통하고 2010년에 그 서울역까지 개통해서 운행 중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그 영종역이 개통돼서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모두 그 12개 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예. 이로써 그 영종도에 사시는 주민들이 서울을 방문하시기에 더욱 편리하게 됐고요. 또 그 수도권에 있는 방문객들도 그 영종도에 오는 그 접근성이 향상돼서 지역 경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종역에서 서울 가려면 비싸다던데 그건 뭐 인천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해결을 못 하고 있는데 해결돼야 될 과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3,000원 가까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자, 그리고 인천시에서 특별한 안전지도를 만든다면서요? 네, 그 우리 시에서는 그 시민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인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CCTV 안전 지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인천 시내에는 그 공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방범용 등으로 4,600여 대의 그 안전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그 CCTV들과 또 국민안전처에서 운영하는 그 범죄지도 그리고 관할 경찰서의 위치 정보 등의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공간 정보 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범용이면은 그 범죄 예방이나 안전을 위해서 쓰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지도가 완성이 되면 경찰이 수사 시에 범행 사건 주변과 또 도주 노선의 그 CCTV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신속한 범죄 해결이 기대되고요. 네. 순찰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범죄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우범 지역과 어린이 보호 지역 등 그 시민들의 안전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그 꼼꼼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서 향후 그 CCTV 설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시는 그 4월까지 자료 취합과 또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5월 중에는 그 CCTV 안전 지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이발소 자주 갔었는데 요즘엔 보기 힘듭니다. 근데 인천시가 이발소 부활에 앞장섰다고요? 네. 시대적인 변화에 뒤처져서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된 그 이발소를 새롭게 육성하기 위해서 아들아, 아버지하고 머리 깎으러 가자라는 그 표어로 이발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그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 15개소의 그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시설을 개선해 왔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용객들이 늘면서 매출이 20에서 30% 이상 그 상승하는 등 그 좋은 효과가 있어서 올해도 그 6개소의 이발소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발소 가면은 그 이발사 아저씨들께서 그 면도칼로 면도도 해주시고 마지막에 머리 감고 나서는 그 수건으로 탈탈탈 털어주시거든요. 시원하게. 네. 그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갔었는데 이 표가 인상적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보내드리고 중국어 배우러 가죠.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중국어 배워봐야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 저 한 주간 레이 피곤했는데 레이 피곤하다잖아요. 너무 레이. 잘 기억하신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레이. 네, 레이. 자, 그런데 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겠다고 또 식당이나 이런 데 먹으러 가겠다고 예약하고 나서 요즘에 예약 부도란 말이 있더라고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약은 선생님 가실 때도 미리 하시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두 딸을 위해서 난타 공연이라든지 영화, 뭐 연극 같은 거 미리 예약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연애할 때 와이프한테 예약 안 했다고 많이 혼났었거든요. 그 뒤로는 미리미리 예약합니다. 네. 오늘 예약 배워보죠. 네. 자, 중국어로 예약이란 단어를요. 위띵이라고 해요. 위띵. 한 번 더. 위띵. 위띵. 이때 위란 단어는 예약할 때의 그 예자고요. 네. 띵자는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하다라는 뜻이죠. 미리 정하다. 네. 예약, 미리 정하다. 위띵. 위띵. 한 번 더. 위띵. 위띵. 네, 그래서 중국어로 예약은 위띵이고요. 그러면 예약할 수 있나요? 예약되나요? 라는 표현도 한번 배워볼까요? 네, 예약되나요? 네, 예약되나요? 이 표현은요. 可以预定吗? 可以预定吗?
위띵마. 네. 자, 분해에서 네. 可以란 단어는 可以.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뭐뭐 해도 되나요? 라는 뜻으로 네. 상대방에게 허가를 뜻할 때 可以란 표현을 쓰고요. 可以. 네. 그다음에 마라는 표현은 물어볼 때 쓰죠. 그래서 부산 사투리 아닌가요? 에이, 사투리 아니에요. 부산 사투리. 마. 可以 뭐뭐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예약이란 단어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可以预定吗?可以预定吗?可以预定吗?可以预定吗? 네. 예약. 예약. 위띵. 네. 뭐가 시간이 되면은 띵 울리는 것처럼. 맞아요. 예약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띵. 위띵. 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돌아와야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네, 다 함께 중국어 언제든지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는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이야기들 방송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저희가 방송 참여 기회 드립니다. 그렇고요.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신설 코너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주말 나들이 계획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죠. 수투에서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영덕대게축제 소개해드렸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감사드립니다. 이 자신감을 얻어서 이번에는 전남 진도로 가봅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진만 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회장님,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현대판 모슬 기적이라 널리 알려져 있는 우리 진도 신비 바닷길 축제가 예. 올해로 38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진도군 고군면 해동에서 의식면 모도 사이 2.8km 바닷길이 폭 40m로 아주 장엄하고 신비롭게 열리는 자연의 현상을 만끽하게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별히 이 기간에 축제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뽕화할머니의 전설이 담겨있는 신비 바닷길 축제는 예로부터 영등설이라 해서 매년 음력 금운경에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많은 시기를 택하여 축제 행사로 치르고 있습니다. 예. 금년 축제 기간 중에 바닷길이 열리는 시각은 첫째 날인 4월 7일은 오후 5시 10분에 첫 길이 열린 다음에 예. 둘째 날에는 4월 8일에 새벽 5시 50분과 오후 6시 10분 두 차례 열리고 예. 3일째인 4월 9일에도 새벽 6시 40분과 오후 6시 50분 두 차례 열립니다. 예.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오후 7시 한 차례 열린 다음에 문이 닫혀집니다. 이게 다 예상이 가능한가 봐요? 예. 이제 바닷길이 열리는 현장에서는 예. 이제 전복, 소라, 낙지 등 다양한 해산물을 잡을 수 있어서 일생일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간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낙지나 소라 같은 거 잡으러 갈 때 준비물 뭐 필요할까요, 회장님?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예. 들어갈 때 장화를 신으면 되는데 장화는 현장에서 판매를 합니다. 아주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좀 뭔가 차집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있고요. 이런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인 체험이 있고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은데 특별한 행사 같은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매년 한 60여만 명이 찾아오시는 이 행사에 금년 축제 주제를 만남이 있는 신비 바다로 정해서 추진합니다. 예. 문화관광부가 3년 연속해서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예. 이제 바닷길이 장엄하게 열리는 신비로운 현장 체험과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예. 우리 군 특유의 소재가 있어서 식견꽃, 다시래기 등 민속 공연은 물론이고
이제 글로벌 투게더, 글로벌 씨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네. 또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니모 꿈, 그다음에 뽕할머니 전설을 주제로 하는 어린이 인형극도 마련해 있습니다. 무슨 할머니 전설이 있나 봐요. 있습니다. 봉할머니요? 예, 뽕할머니. 이제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자세히는 저희가 못하겠지만 좀 궁금하네요. 찾아봐야겠어요. 네, 그리고요. 예.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를 아시죠? 네네네. 그 진돗개의 우수성을 발휘하는 그 묘기 공연. 그리고 금년에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만은 바닷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열려라 무지개 길간 주제로 무지개색 파우더 던지기, 풍등 날리기 행사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위원장님 참 행사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다양한데 거기 수도권에서 진도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지금 저희 관광협의회가 운영하는 진도 관광 안내 콜센터 1588-9602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선 서울에서는 KTX를 이용하실 경우에 용산역에서 목포역까지가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 목포에 도착하시면 목포에서 진도까지는 이제 노선버스가 시간 단위로 운행되고 있고 진도 터미널에 도착을 하시면은 행사장까지 수시로 국내 버스가 운영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위원장입니다. 이진만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Everything but the girl.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